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짠입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온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2022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캐나다 밴쿠버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했어요. 이제 한국에 완전히 돌아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교환학생 관련 아니면은 밴쿠버, 캐나다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원래는 혼자 이렇게 줄줄줄 이야기하려다가 뭘 얘기할지 모르겠어가지고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며칠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었어요. 바로 짜잔! 이 글! 여기 댓글에 달린 질문들 답변 먼저 하고 캐나다 장단점, 솔직 후기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질문들 따라락 적어놓고 답변도 메모만 해놨는데 일단 첫 번째, UBC를 교환학교로 선택한 이유. 일단 UBC로 결정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학점. 제가 사실 학점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어가지고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유명 대학교들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에 반해서 UBC 같은 경우는 연세대학교에서 한 10명 정도 뽑고 그리고 3점대 후반이면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학점대여가지고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된 이유도 있고요. 두 번째 요인은 영어권 국가에서 한번 생활을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교환학교 후보군 이렇게 쫙 보면서 전 유럽 쪽을 너무 가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유럽 국가들은 서로서로 가까이 있어서 여행하기도 굉장히 쉽고 제가 고등학교 때 살았던 이탈리아나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영국을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가 유럽은 영국 말고는 영어로 생활할 수 있는 국가가 많이 없어요. 물론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가 있지만 그래도 저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그냥 유럽 여행은 다음으로 미뤄두고 북미에서 영어 회화를 제대로 한번 써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미국이랑 캐나다 중에 왜 굳이 캐나다를 뽑았냐면 캐나다에 일단 한국인들이 많고 나중에 캐나다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교환학생으로 캐나다에 가가지고 캐나다에서 살면 어떨까 경험을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미국보단 안전하니까 미국은 총기가 있잖아요. UBC 가기 전 전반적인 준비 과정 기억은 잘 안 나지만은 일단 교환학생 어플리케이션을 1년 전부터 시작을 해요. 2022년 9월에 갔으니까 2021년 9월에 어플리케이션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교환학교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요. 한 20지망까지 쓸 수가 있는데 전 한 4개 정도 골랐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UBC가 제 학점 에 있어서 좀 되게 안전하게 될 것 같은 학교여가지고 그걸 제일 1지망으로 썼고 그리고 나머지 2개가 맥길이랑 UT를 썼을 거예요. 대학 지원할 때 과를 선택하는 란이 있어요.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전공하고 있는 학과 UBC에 그대로 있다 할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은 저같이 정보 인터랙션 디자인학과거든요. 그래서 이게 디자인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아트라고 하기도 또 애매하고 그런 과 같은 경우는 국제처에서 직접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국제처에서 아주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 겁니다. 국제처 분들이 진짜 다 너무 친절하세요.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이메일로 질문을 보내시면 되고 이메일이 조금 답답하다 할 경우에는 전화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학점만 봐요. 대신 토플 점수를 좀 잘 받으셔야 해요. 내가 학점이 조금 낮다 하면은 토플 점수를 최대한 높게 받아놓는 게 좋고 나 학점 괜찮은데 하면은 그냥 90점 이상만 받기? 한 몇 달 뒤에 국제처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합격됐다고. 합격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준비를 하면 되는데 기억이 안 나네? 교환학교가 확정되는 날부터 국제처랑 정말 연락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 같은 거 매일매일 확인하셔야지 좋고 기숙사도 당연히 6개월 전부터 어플리케이션을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교환학생이면은 자취보다는 기숙사가 좋습니다. 그리고 UBC는 기숙사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서 밴쿠버 집값 고려하면은 기숙사가 싼 편이에요. 기숙사비에 대한 거는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진짜 기숙사가 싼 거랍니다. 좀 세세하게 알려드리고 싶긴 한데 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기억이 이렇게까지 안 날 수가 있나?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제처분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답변도 빨리 해주셔서 궁금한 게 있다면 무조건 국제처에 연락을 해보기. 총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진짜 돈이 많이 들었어요. 이 질문 때문에 제가 캐나다에서 줄곧 써왔던 편한 가계부라는 앱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봤는데 정리해보니까 와 진짜 많이 썼더라고요. 적어놓은 걸 보자면 기숙사비가 좀 비싸요. 기숙사가 확정이 되면 선예약금을 내야 하는데 그게 한 100만 원 정도 나가요. 그러고 기숙사 입소를 하고 나서 캐나다 달러로 student fee, 그 다음에 dormitory fee로 해가지고 3,263달러를 추가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9월부터 12월 4개월 있으니까 한 달에 100만 원 나간다라고 대략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활비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9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근데 뭐 여행을 자주 갔던 달이다 할 경우에는 110에서 130까지 웃도는 그 정도로 생활비를 썼던 것 같고요. 캐나다에 딱 도착하고 나서 생활용품이라든지 그런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첫 달 생활비는 좀 넉넉하게 잡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11월까지 제 돈으로만 생활을 했었는데 진짜 쪼들렸어요. 그래서 10월 달 동안 무지출 열흘 챌린지도 하고 11월 달에는 심지어 15회 무지출 도전했었어요. 성공도 했습니다. 그렇게 애썼지만은 12월 달에는 도저히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가지고 부모님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엄마 아빠 땡큐! 학업적으로 배울 점이 많은지 연세대학교와 차별점 UBC도 캐나다 명문대다 보니까 강의 퀄리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좋고요. 교수님들이 되게 치어하세요. 경영대 수업을 하나 듣고 디자인과 수업 하나, 이탈리아 수업 이렇게 들었는데 경영대 교수님들이 다 액티브 하시고 이렇게 친근하게 대해주고 분위기를 되게 편안하게 만들어주신다 해야 하나? 매너도 좋으시고 재치 있으신 교수님들을 많이 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론 토익 장려 수업이 진짜 많아요. 모든 수업이 파티시페이션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의견 내는 걸 되게 두려워해서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나중에는 익숙해지고 그리고 교수님들이 무슨 의견이든 되게 경청해서 들어주셔서 좋았어요. 정말 별 쓸데없는 강의와 별 상관없고 혹은 뭐 강의 PPT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해도 정말 잘 봐주세요. 다음 질문이 향후 캐나다로 다시 유학할 생각이 있는지? 네, 있습니다. 저는 교환학생 가기도 전에 캐나다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게 된 이유도 있고요. 교환학생을 다녀오고 나서 그 생각이 좀 더 확고해졌다고 해야 하나?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캐나다에서 꼭 살고 싶고 대학원은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을 거기서 꼭 해보고 싶어요. 영주권을 딸 수 있으면 따고 싶습니다. 또 나중 가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캐나다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큽니다. 그 캐나다의 여유로운 바이브가 그리워요. 그리고 저는 영어 쓸 때랑 한국어 쓸 때 성격 자아가 살짝 바뀌거든요. 이거는 유학생분들은 조금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쓰는 언어에 따라서 성격이 조금씩 바뀌어요. 영어권 국가에서 처음 살면서 영어 쓰는 제 자신이 조금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쭉 사용을 하고 싶습니다. 일상 속에서. UBC 주변 로컬은 어떤지. 일단 캠퍼스가 정말 커요. 캠퍼스 안에 해변이 3개가 있을 정도로 정말 크고요. 근데 강의 건물들은 다 이렇게 밀집돼 있어가지고 강의실이나 기숙사 가는 데는 불편함이 없지만은 캠퍼스 내에서 좀 외진 곳에 가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그 강의실이랑 기숙사가 있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새벽 3시에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냥 UBC 캠퍼스 자체는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홈리스들은 많습니다. 밴쿠버 다운타운에 홈리스가 원래 되게 많은데 거기서 넘어오시는 건지 캠퍼스 곳곳에 홈리스 분들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특히 IKB라는 정말 유명한 도서관인데 거기 2층 가시나요? 홈리스 분들이 이렇게 주무시고 계셔요. 홈리스는 많지만은 그래도 범죄는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는 동네고요.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키칠라노 그 동네가 나와요. 그 동네도 제가 알기로는 되게 부촌으로 알려져 있어서 거기도 홈리스는 많이 없습니다. 거기도 비교적 안전한 편이고 그래서 키칠라노까지는 되게 안전하지만은 다운타운 넘어가면 조금 달라요. 다운타운은 UBC에서 버스를 타고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뭐 낮에 다니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밤에는 무서워요.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밤에는 혼자 다니지 않는 게 좋습니다. UBC 캠퍼스 내는 괜찮아요. 그 인턴십 관련해서 여쭤보시는 분도 있었는데 제가 잘 몰라요. 일을 하고는 싶지만 알아보진 않았어가지고 근데 그건 있어요. 인맥이 좀 좋아야 해요. 캐나다, 미국은 인맥 통해서 취직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희는 공식 채용도 있고 저희 잡코리아 보면 진짜 뭐 회사 많잖아요. 북미 같은 경우는 지인 추천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캐나다 친구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 맞아. 그래서 경영대 친구들이 그냥 소셜라이징을 진짜 잘해요. 소셜 그룹이 크면 클수록 자기가 취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소셜라이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인턴십도 그래서 지인 통해서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캐나다랑 미국에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거. 미국은 일단 디즈니월드. 너무 좋았어. 뉴욕도 물론 좋았지만 근데 뉴욕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처음 미국 땅을 해봤을 때
나쁜 기억밖에 없었어가지고 뉴욕 도착하자마자 했던 말이 밴쿠버 가고 싶다 이거였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나중 가서는 너무너무 재밌었지만 그 초반에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뉴욕을 꼽진 않을 것 같고요. 디즈니 월드는 그에 반해서 호텔 딱 입성하고 마지막 날까지 모든 기억이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디즈니 월드는 인생에서 꼭 가보셔야 해요. 특히 올랜도. 캐나다에서 좋아했던 장소는 캠퍼스 안에 로즈 가든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로즈 가든이 좋았던 건 아니고 로즈 가든 너머에 크게 설산이 보여요. 캐나다 국기도 이렇게 딱 같이. 그 경치를 보면서 매번 등교를 했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볼 때마다 진짜 마음이 뻥 뚫리는 느낌. 너무 멋있어요. 그 자연 경관으로는 조프리 호수가 제일 좋았어요. 가는 길이 너무 험하고 너무 힘든데 진짜 가볼만 해요. 여름에 꼭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았던 댓글이 이거였는데 제가 졸업하고 나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4학년 끝나고 이거를 다룬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달렸던 질문은 이제 다 답변을 끝낸 것 같고 제가 UBC 교환학생 하면서 느꼈던 장단점, 일단 단점 비싸요. 그냥 물가가 너무 비싸요. UBC 캠퍼스 자체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음식점들 그냥 다 비싸요. 문구점, 뭐 상점 그냥 다 비싸요. 캐나다는 팁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음식값에 한 2, 3달러 팁이 얹어져야 해요. 팁 문화 제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것도 단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팁을 너무 많이 줘. 캐나다가 15% 주거든요. 근데 미국은 18%야. 팬시 레스토랑 가면 22가 기본이야. 저는 아직까지도 그 팁 문화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버스, 대중교통이 좀 느려요. 되게 불규칙하고 비나 눈이 오면은 그냥 난리가 납니다. 안 와요. 버스가 안 와요. 구글 맵스로 버스가 언제쯤 오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구글 맵스가 정말 정확하지가 않아요. 네이버 지도만 쓰는 유저로서 구글 지도는 쓰레기 같은 앱이에요. 그리고 장점. 자연 경관이 너무 아름다워요. 캠퍼스에서 보였던 그 설산. 아직까지도 그리워. 너무 예뻐요. 산을 가든 호수를 가든 강을 가든 바다를 가든 너무 아름답고요. 그리고 UBC 같은 경우는 교환학생분들이 진짜 많이 옵니다.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이렇게 다 오셨고요. 세계 각지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교환학생 커뮤니티가 진짜 커요. 교환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짜 많고 이게 잘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도 하고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써놨던 게 인종차별이 없다. 제가 느끼기엔 캐나다에는 워낙 다양한 인종들이 살다 보니까 그 대놓고 인종차별했던 분들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식 못 구할까봐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밴쿠버는 한국인들이 진짜 많아요. H마트도 되게 많고 한식이 비싸긴 비싸지만 웬만한 거 다 있습니다. 혹은 한식을 못 구할까봐 하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용해요. 사람이 없습니다. 다운타운도 주말에 물론 많지만 서울 시내, 연남동, 피크타임에 비하면 정말 약하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했던 장단점들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환학생 가는 걸 추천하는지 완전 추천합니다. 강력 추천. 비록 4개월밖에 안 있었지만 배운 게 정말 많은데 간략하게 이유를 꼽자면 첫 번째, 외국인들과의 교류, 외국인 친구를 만드는 게 한국에서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면 한국은 다양한 인종이 사는 데가 아니잖아요. 영어권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외국인을 만나기 힘들어요. 저희 연세대학교도 교환학생들이 되게 많이 오는 학교 중 하나지만 한국인 커뮤니티랑 외국인 커뮤니티가 정말 극명하게 이렇게 갈려 있어가지고 나는 한 번도 외국인들이랑 교류를 해본 적이 없고 외국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다 할 경우에는 교환학생 가는 걸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영어 실력 한사. 저도 영어권 국가를 처음 살아보잖아요. 전 주로 미국 드라마, 미국 애니메이션 이런 걸 보면서 영어를 배웠었는데 듣는 거랑 직접 해보는 거랑 정말 달라요. 그리고 정말 다른 억양을 훈련할 수가 있어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어가지고 각 나라마다 영어를 쓰는 억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트레이닝이 돼요. 캐나다에 와서 각기 다른 억양을 들어보시면서 자신을 트레이닝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교환학생 Q&A 솔직 후기. 교환학생을 가고 싶거나 아니면 갈 예정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UBC나 밴쿠버 생활 꿀팁? 찐 솔직한 UBC 일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제 블로그를 꼭 방문해주세요. 밴쿠버 입국한 순간부터 출국 날까지 매일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가 한 100 몇 개 됐나? 물론 제 브이로그 보셔도 되지만은 블로그가 되게 세세하게 적혀있거든요. 제가 설명란에 제 블로그 링크 걸어둘 테니까 궁금하시다면 꼭 방문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